안녕하세요. A매거진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2024년 나를 설레게 했던 광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번 영상의 첫 포문을 열 광고는 포카리 스웨트의 그곳은 보고 있다입니다. 공간의 시점과 관점으로 스포츠 선수를 바라본다는 시각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인터하이는 여름에 열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전국 고등학교 종합체육대회를 말하는데요. 포카리 스웨트는 2014년부터 11년 연속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슬램덩크의 배경도 바로 이 인터하이죠.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선수들에게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한데 포카리 스웨트의 장점이 이곳에 딱 맞죠. 실제 현장에서 수분 공급 부스를 마련하고 다양한 안전, 위생 관리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스포츠 소재의 광고 중에서 어떻게 차별점을 줄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관점을 바꿔서 보니까 금방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육상부 학생이 운동장은 보고 있다 라는 코치의 말이 용기를 얻었다는 인터뷰에서 이 크리에이티브의 기획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직관적으로 네가 흘린 땀과 눈물을 그라운드는 다 지켜봤어 라는 느낌이 막 오죠.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캠페인은 그 인정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고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게 또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광고 영상에는 육상, 축구, 농구, 배구, 테니스 등 다수의 종목이 등장하는데요. 다양한 종목의 학생들이 실제 훈련 모습을 지면과 코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박력 있고 생생한 현장감을 살려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스포츠 관련된 광고는 배우나 대역이 아닌 실제 선수가 나와줘야 진짜 맛이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터하이는 이제 알겠는데 인터하이 에일은 또 뭐야? 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에일은 일본어로 응원하는 환성을 뜻하는데요. 포카리 스웨트가 에일컵이라는 종이컵에 응원 메시지를 적어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전 음료와 함께 건네주는 이벤트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고등학생 서포터들이 종이컵에 응원 문구를 직접 적어서 선수들은 음료를 마시는 동시에 따뜻한 격려를 받게 되는 구조죠. 영상을 통해서만 선수들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컵을 건네주며 직접적인 체감이 가능한 응원을 구현하였습니다. 종이컵에 글씨 써주는 게 뭐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수와 관중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응원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스마트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부터 몇몇 분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포카리 스웨트 담당자인 인터뷰로 대신 답을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젊은 층이 줄어드는 상황에 미래를 이끌어갈 고교생들이 마음껏 활약하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는 고등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사회 전체에도 좋은 에너지를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딘가에서 벤치마킹을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守ることのために走る日本の風に背中押されて日本の太陽に未来照らされてそこから見える景色同じ景色を見よう見たこともない景色君の景色を見よう다음은 신제품 개발과 런칭 포지셔닝의 모범 사례라고 느낀 캠페인입니다. 기린 맥주가 무려 1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스탠다드 맥주 하레카제 맑은 바람입니다. 출시하자마자 맥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다는 평이 자자한데요. 어떤 포인트들이 그렇게 특별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린 맥주가 왜 17년 만에 새로운 브랜드를 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발포주가 아닌 맥주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서 접근성이 낮았지만 2020년대부터 주류세법이 개정되면서 발포주와 맥주 사이에 가격 차이가 많이 줄었고 소비자들도 이왕 마실 거면 제대로 된 맥주를 마시자는 생각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린 맥주도 지금이 새로운 스탠다드 맥주를 선보일 적기다라고 생각했겠죠. 거기에 조사 결과 젊은 세대가 맥주의 쓴맛을 이유로 맥주를 기피하는 경향도 커서 새로운 맛과 이미지를 제안할 필요도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를 출시해야 할 타이밍이었고 17년 만에 나오는 거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좋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레카제라는 이름은 고객과 세상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맥주에 있던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다 함께 이자카야에서 건배하는 올드한 이미지 말고 새로 선보이는 맥주는 맑은 하늘 아래 기분 좋게 즐기게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런 컨셉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려 여러 단어를 찾다 보니 바람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뭔가 상쾌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은 이 이름 어떠신가요? 하레카제는 이 이름으로 일본 네이밍 대상 2024 최우수상과 신인 부분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였으니 꽤 임팩트 있다고 세상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름 자체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쾌적함이 있다. 부정적 이슈가 많은 시대에 긍정적 에너지를 준다 등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름 하나만 잘 지어도 초반부터 사람들의 호감을 사며 주목도를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맛만 강조하는 기존 브랜드와 다르게 네이밍과 스토리텔링에서부터 차별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맥주다 보니 본질적으로 맛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 맛이라는 게 참 주관적이라 팩트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100%의 일본산 희귀홉인 이부키 홉을 사용했다고 해요. 쓴맛을 억제하는 공정을 거쳐서 부담 없이 부드러운 목넘김을 강조했고요. 그 결과 국제 맥주대회 인터내셔널 비어 챌린지 2024 라거 부분 금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사실 맥주는 맥주 본연의 진한 맛을 내려면 쓴맛이 강해지고 이 쓴맛을 줄이면 맥주다움이 희미해지는 딜레마가 있었는데요. 개발팀에서 테스트 횟수를 늘려서 균형 잡힌 맛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하레카제가 빠르게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레카제 액션이라는 캠페인입니다. 런칭과 거의 동시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시작하는 게 참 낯설고 새로웠는데요. 맥주 캔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 탓에 불꽃놀이가 취소되기도 하고 벚나무가 노령화되어 어쩔 수 없이 베어야 하는 등 일본의 전통 풍물시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새로운 브랜드로서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매출 일부를 기부함으로써 일본의 전통 문화를 지켜나가고자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맥주를 자주 마시지 않는 젊은 층 등에게도 맥주도 괜찮네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실제 SNS에서도 인증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맥주도 착한 소비가 될 수 있다는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캠페인 시작 약 1개월 반 만에 목표 기부액인 4천만 엔을 달성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맥주가 단순 기호음료가 아니라 사회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스토리가 매력적이었고 이런 윤리적 소비가 실제로 많은 Z세대를 후킹하고 끌어들이는 데 꽤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한 브랜드의 모델은 1명, 많으면 2명 정도가 일반적인데요. 하레카제는 우치무라 테루요시, 아마미 유키, 메그로렌, 이마다 미오 총 4명의 유명 모델을 활용하여 폭넓은 연령층을 아우르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연령이 높은 분도 젊은 층도 자기 취향의 맥주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젊은 층은 TV를 잘 보지 않기 때문에 메그로렌과 이마다 미오의 SNS 전용 영상을 따로 제작하며 멀티 채널로 접근하였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전할 좋은 맥주를 만들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출시 전부터 모델들을 적극 활용해 제품명을 숨기고 궁금하게 만들며 호기심을 극대화하는 캠페인을 펼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쉽지 한 명 한 명 엄청난 몸값의 모델들인데 공격적으로 4명을 선정한 것이 정말 임팩트가 컸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4월에 런칭한 하레카제는 연 판매량 목표였던 300만 캔을 7월 550만 캔으로 상향 조정했고 그마저도 12월 중순에 달성해버렸습니다. 아마 좋은 제품력과 좋은 광고가 만난 효과가 아닐까 싶네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우리가 보는 건 광고 아니겠습니까? 하레카제 광고가 누군가에게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꽤 특별하게 다가왔는데요. 뭔가 맑으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 배경음악과 바람에 흩날리는 모델들의 머리카락과 기분 좋아지는 표정들. 그냥 광고를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맑아지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맛있는 맥주 한 캔이 세상에 좋은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 생각에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과 마트에서 이 푸른 캔을 만나보고 싶네요. 今田さんの飲んでるキリンの新しいビールの名前言いたいな。まだ内緒。でも書いてますよね。書いてあるけどダメです。見せません。ヒントだけでも。内緒。ダメか。4月2日キリンビールから。キリンから新しいビールが出ます。名前はまだ。でもいいですか。ダメ。
名前ダメだって言いますよ僕目黒くん言っちゃいますよそうああ4月2日キリンビールからこの春キリンから新しいビールが出ます。名前はまだ内緒。ドーンと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ね、言っちゃダメですかこれ。ダメですよ。一文字ぐらい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4月2日キリンビールから。この春キリンから新しいビールが出ます。名前はまだ内緒。名前隠してください見えてる？あどうする？いやそう4月2日キリンビールからキリンから新しいビールが出ます。あー美味しい。いいこれ。名前は晴れ風です。名前は晴れ風。キリンラガーや一番搾りのような自信作です。なんて言っていいんだろう。うわーっていう感じです。美味しいよ。あーでもいいかな。キリンビール晴れ風。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キリンから新しいビールが出ました。今田さん感想をどうぞ。あ笑っちゃってる。ふわーって感じで。あっていう感じです。これ伝わりますかね。キリンビール晴れ風、まあとにかく自信作です。この方実家が酒屋さん。ビールにはちょっとうるさい。そんな内村さんにキリンの新作飲んでもらいました。ああこれか。いい。ああ気持ちいい。また一つキリンの自信作ができました。キリンビール晴れ風晴れ風いいっすよ。誕生です。キリン晴れ風を初めて飲む目黒蓮さんです。ご覧ください。キリンの自信作です。いかがでしょうか？目黒くん、あんま喋りたくない。ちょっともう浸ってるんで余韻に。キリンビール晴れ風誕生です。100年以上ビールを作っておりますと、ごくたまにビールの神様が微笑んでくれることがあるんです。キリンラガーや一番搾りのような自信作です。びっくりすると思う。キリンビール晴れ風。晴れ風です。また一つキリンらしいビールができました。美味しいよ。美味しいっすよね。 이번엔 이런 걸 뭘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광고, 비타민 탄산음료 매치의 이 세계의 전학생 코코로입니다. 우선 청소년 소비자층에게 어필하기 위해 실제 고등학교에 막 입학한 테라다 코코로를 기용한 점이 브랜드 이미지와 잘 맞아떨어졌고, 남고에서 공학으로 전생한다는 트렌디한 이 세계의 요소를 접목한 것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광고의 스토리는 총 8화 구성으로 요즘 찾아보기 힘든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공학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던 남고생이 실제 공학 세계를 맛보며 또 다른 현실을 깨닫는 스토리입니다. 남고와 공학이라는 학생들의 대표적 판타지와 현실을 대비시켜 이성 친구가 없는 학교 생활도 충분히 즐거운 청춘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슬픈 거 아닌가 싶네요. 매치 측 조사에 따르면 남고 여고 학생들이 공학에 대한 강한 동경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정작 나름 현재 상황을 즐기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게 이 캠페인의 뿌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고, 공학 각자의 장단을 고루 보여주며 모든 청춘을 긍정적으로 응원한다는 의도가 잘 드러나 좋았습니다. 10대, 20대 땐 내가 하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 사회의 집중 분석 대상인 게 신기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10대, 20대의 생각을 신기해하고 궁금해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죠. 이 캠페인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10대들과의 싱크를 꽤 맞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역 출신 배우 코코로의 스타성과 이세계 전생이라는 10대들에게 친숙한 스토리텔링, 청춘의 로맨스 요소가 잘 기획된 것 같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俺驚愕だったら絶
対モテてたわ。ないよ顔があります私のおはよう心くんおはよう大丈夫ビタミン炭酸マッチありがとうここを間違ってる。何イチャついちゃってるんですか？いや普通だろ。友達だし。友達だし。友達だし。友達だし。友達だし。友達。ビタミン炭酸マッチプリントプリント心肩どうした？は？おう早く帰れよ。もう帰ります。ビタミン炭酸マッチいいか。女子は引っ張ってくれる男が好きだから。おお。なるほど。どうぞ。出発します。うわ引っ張ったな。ビタミン炭酸マッチまた明日バイバイミカショートにしなよ。いやミカはロングが似合う嘘よ心くんどう思う？ねショートじゃない？いやロングだと思うよねショートでしょ。いやロングでしょショート。ロングショートでしょ。ロングでしょショートだよね。ロングだよねショート。心くんって硬派だよねうんなんかいいよねビタミン炭酸マッチチョコバナナは C 組に決定です次じゃあお化け屋敷を希望しているクラスの代表者は前へ。誰行くいや俺は無理だ無理私も無理無理心くん驚愕のやつにじゃんけんで負ける気しねえわそれではいきます。最初はグーじゃんけん。ビタミン炭酸マッチいや目がいいやつならこの方法で 90% 以上勝てるってわけ寺田迎えに来たぞ男子校に帰ろう男子校どこだよそこ言ってんだよ寺田これ見ろよ高橋の新ギャグ完成したぞ相手人間でも行くカマキリやります。俺なんで泣いてんだビタミン炭酸
マッチ。くそ、ゲートが閉まる。寺田、この手をつかめ。行かないで心くん。ごめん。寺田起きろ。寺田、テストどうだった？泣いてるでしょ。相当悪いぞ。やばい。相当テスト悪いぞこれ。スイッチ。俺ちょっとマッチ買ってくるわ。すいません。いいですか？あ、はい。どうぞ。ごめん。聞いて。さ、めっちゃ女子と話したわ。ビタミン炭酸マッチ。 다음은 A 매거진 선정 가장 용감한 화장품 브랜드 카네보의 아이호프 시리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화장품 광고하면 촉촉한 피부, 화려한 립 컬러 이런 이야기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카네보는 조금 다릅니다. 아이호프, 즉 희망을 테마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화장품 회사가 어떤 광고를 만들었길래 SNS에서 감동했다는 반응이 쏟아졌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0년부터 시작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네보를 통해 사람들의 자존감과 희망을 북돋고 싶다는 브랜드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사실 화장품은 성분과 효과를 이야기하기에도 바쁜데 언뜻 추상적일 수 있는 희망이란 단어를 스킨케어, 립스틱 등 구체적 제품과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점이 도전적이고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제품으로 일상의 희망을 느끼게 한다는 방향성도 다른 화장품 브랜드와 다르게 차별화된 호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해한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고로 광고는 쉬워야 된다고 배웠는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방골 기질과 용감함을 보면 응원하고 싶어요. 일단 1월에 온에어된 아이호프 희망의 립스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는 장면과 무언가를 먹는 장면이 교차 편집됩니다. 먹는 행위는 삶을 이어가는 행위고 립스틱을 바르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과 희망을 표현하는 행위라는 이야기를 하며 먹는 것과 바르는 것 두 개의 행위를 동등한 레벨로 올려 연결하였습니다. 화장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적 에너지를 상징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화장은 삶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아마 회의실에 이런 아이디어를 들고 가면 너 너무 멀리 갔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시각적으로도 엄청나게 강렬하고 화장품 광고의 클리셰를 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살을 낸 수준이라 굉장히 인상적이고 계속 잔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11월에 온에어된 아이호프 희망의 미용액 편도 살펴보겠습니다. 총 3명의 모델이 등장합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내면의 에너지가 피부, 표정, 동작 등으로 드러나는 순간들을 보여주며 화장품 광고인데 내면 묘사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GM은 1980년대의 곡을 편곡한 버전으로 창단의 목소리가 힘겨운 현실 속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강인함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이 시대를 살며 자기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의 움직임을 큰 바람과 함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마지막에 우리는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다, 희망을 판다 라는 문구로 마무리하며 강력하게 메시지를 어필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컨셉인가 싶다가 계속 그러면 쟤는 진짜구나, 멋있네 라는 마음으로 변하는 포인트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저는 카네보를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 외모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케어하고 싶은 카네보. 개인적으로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정서적 가치를 파는 마케팅이 성공하는 케이스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사심을 담아 응원하고 소개드렸습니다.口紅ってなんだろう。人はなぜ口紅を塗るのだろう。
粧が人の外見だけにとどまるものなら、その未来はなんだか霞んで見えない。肌だけでなく心まで、人間そのものを見つめることで生まれた美容液だからこそ、人を動かす原動力になると信じたい。心を動かして生きる人の肌は美しい。 이번엔 일본의 대동맥이라고도 불리는 도카이도 신칸센 60주년 캠페인을 가져왔는데요. JR 도카이가 운영하는 도카이도 신칸센은 1964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개통된 뒤 2024년 6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사람들의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한데 모은 60년분의 만나러 가자 편을 선보였습니다. 단순히 열차의 60주년을 홍보하는 광고가 아니라 광고 자체에 수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감성을 담은 포인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보통 몇 주년 영상 하면 회사 직원들끼리만 좋아할 홍보 영상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역시 JR은 달랐습니다. 60주년 영상의 용도 자체가 신칸센이 어떻게 60년간 사랑받았는지 돌아보고 결국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공식 X 계정을 통해 0개, 100개, 300개를 배경으로 한 추억사진, 영상을 공모하며 실제 광고에서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 60년 됐다, 우리가 빨라서 사람들이 60년간 이용했어 라는 자기 자랑이 아닌 60년 동안 변함없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신칸센을 달리게 했다는 기획 의도를 보고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객들과 함께 추억을 만든다는 메시지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어두운 공간에서 0개, 100개, 300개 등 역대 신칸센이 들어서 있는 장면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이미지 구성을 통해 기술과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의 만남에 대한 설렘은 변함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느껴졌죠. 열차라는 교통수단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준다는 본질이 부각되어 더 폭넓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대의 감정을 한 영상에 녹여내 시대를 관통하는 열차라는 이미지도 느껴졌고요. 음악 또한 귀 기울여 들어보면 재미있는데요. 음향적으로도 60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과거 찬의 멜로디에서 새로운 테마송을 지나 오케스트라 버전, 합창 버전으로 이어집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JR 도카이 음악클럽이 담당하였고 니와 슌스케 사장도 연주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팀은 매년 연주 활동을 펼치는 현직 직원들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근데 열차회사에 오케스트라 팀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동아리 같은 개념인 것 같죠? 광고 음악에 회사 사장을 포함해 회사 직원들이 참여했다는 점은 단순 홍보 영상이 아닌 사내 직원과 고객들이 함께 만드는 기념 프로젝트라는 인상이 강하게 남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싣고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新幹線はこれまでどれだけの思いを乗せてきたんだろう。
初めての旅行。緊張した出張。たくさんのワクワクが、たくさんの会いたい気持ちが新幹線を走らせてきました。普通でだけど特別でかけがえのない今日を乗せて新幹線は走り続けてきたんだ。今日もこれからもJR東海。 네, 맞습니다. 저의 눈물 버튼, 질투와 동경의 대상, 칼로리메이트. 이번 테마는 팀메이트입니다. 칼로리메이트는 매년 부활동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을 진행해 왔는데요. 학생들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테마를 택하여 공감형 스토리텔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광고들과의 큰 차이점을 만드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칼로리메이트의 소재와 스토리는 취재에 기반한 리얼리티에 있는데요. 요리로 치면 가공되어 나오는 재료가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 가장 생생하고 좋은 재료를 가져오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제작 부분은 훌륭한 셰프들이 눈물을 자아내는 퀄리티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키워드는 팀메이트인데요. 부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선택지도 점점 늘어나는 시대, 칼로리메이트 팀에서 왜 요즘 학생들은 굳이 부활동을 할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인터뷰를 통해 가장 많이 들은 이유가 함께하는 동료, 팀메이트가 좋아서였다고 합니다. 이에 착안하여 친구와는 다른 복합적인 감정을 나누는 특별한 존재, 팀메이트를 캠페인 주제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팀메이트는 단순히 같이 노는 즐거운 친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력의 차이, 라이벌 의식, 질투와 분함 등의 부정적 감정도 겪게 만드는 복합적인 존재지만 궁극적으로 서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죠. 칼로리메이트의 광고는 얕거나 평면적이지 않아서 좋습니다. 섬세한 부분까지 포착해서 소비자 대신 말해주니까 진심으로 날 알아주는 내 브랜드야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고교생 시기의 팀메이트, 친구이자 라이벌인 관계가 미묘하게 복합적이라는 점을 잘 포착해 평면적 스토리가 아니라 감정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한 것도 좋았고, 흔히 이야기하는 희망, 도전이라는 키워드만 반복하기보다는 질투나 분함처럼 남들은 굳이 보여주지 않는 감정까지 담아낸 것이 캠페인의 공감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음악이 참 좋아서 찾아봤는데 광고를 위해 제작한 오리지널 음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시간을 갖고 지켜보다 보니 가수분께서 오리지널 곡을 본인 유튜브에 업로드 하셨습니다. 링크는 본문이나 댓글을 통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는 Z세대 사이에서 솔직한 가사와 공감도 높은 멜로디로 화제를 모은 싱어송라이터 우에노 다이키씨. 광고를 위해 새롭게 쓴 곡의 제목은 풍경입니다. 우에노 다이키씨의 고교 생활을 떠올리며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영상과도 너무 잘 어울려서 더 몰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캠페인의 결론은 네가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특별한 팀메이트는 누구였을까?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라고 말이죠. 수기 뭐요?何? 寝癖やばいぞ。うるせえよ。眩しくて大丈眩しくて明け方の空は知らんでいた。誰にも知られたくないような心は見透かされた。
何も知らずやれていたら楽なのにやけに諦めのつかない自分も嫌になる変わってゆく乾いてゆく他人と自分を比べてしまう訳やりになってしまうよ何かをこらえていた来たわ。来た。よし。この角度も決めていく。ダメや。もう一回行きます。何度も何度でも誰かに負け続けいつも脇役であってもそれにすら挑んだ嫌いな自分を振り切ってもっと先へ行こう明かりのない今も前を向け行くぞ。何度も何度でも同じ景色ただどこへ向かっているかもわからずに挑んだ大きなふりして歩んでたあの道の先に眩しくて白い朝が来るお前マジで寝癖やばい。うるせえよ。はい。마지막 광고는 혼다가 공개한 새로운 기업 광고 무브 편입니다. 기업 PR인데 기업의 제품이 하나도 안 나온 바로 그 광고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혼다가 더 파워 오브 드림이라는 슬로건을 21년부터 20년 넘게 써온 건 유명하죠. 그런데 23년 4월 무려 How We Move You라는 부문을 추가해서 꿈의 힘으로 당신은 움직인다 라는 의미로 새롭게 재정의 하였습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전동화, 자율주행, UAM 등 이동의 형태와 방법 또한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엔진이 달린 차나 오토바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인터뷰에도 100년에 한 번 오는 대전환기라 불리는 시대적 흐름에서 기업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금 점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새로웠던 포인트는 기존에 사용하던 슬로건을 버리고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 것에 부문을 더해 메시지의 확장을 꾀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연출은 포카리 세트의 아날로그 세트장으로 유명한 야나기사와 쇼 감독이 연출했는데요. 감독 특유의 과감한 아이디어와 연출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혼다의 철학을 광고로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혼다 광고에서는 모빌리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의 장소에 14명의 사람이 등장해 자유롭게 달리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나오지만 혼다의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멀리, 더 빠르게 하늘을 날고 싶다 같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제품이 아닌 사람의 움직임으로 시각화한 것인데요. 모빌리티를 일부러 생략함으로써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해방되는 순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것이 곧 변한 혼다가 추구하는 가치, 즉 인간의 가능성 확장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입니다. 기업 PR은 너무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자사의 제품을 등장시키지 않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요.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인간의 꿈에 더 초점을 맞춘 과감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에 너무 남아요.
역설적으로 혼다의 핵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메시지를 더 순수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의 배경도 인상적이죠. 1998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최종화 엔딩곡 블루를 25년 만에 새롭게 편곡하였습니다. 원곡의 작곡가 칸노 요코가 직접 프로듀싱하고 신예 아티스트 마야가 새 버전의 보컬을 담당하였습니다. 실제 댓글을 보면 음악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혼다의 슬로건도 20여 년 정도, 음악도 25년 만에 새 버전으로 제작되며 과거 명곡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시대의 혼다로 이미지를 연결한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이나 새로운 제작곡이 아닌 애니메이션 OST라는 그리고 비주류 작품의 음악을 쓴 포인트가 흥미로웠습니다. 심지어 마야 같은 신예 아티스트와 함께하여 새로운 시도와 전통의 재해석을 동시에 이루려 한 점이 혼다의 변화에 대한 의지와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동수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꿈과 마음을 움직이는 기업이 되고 싶다. 과감함을 말로만 아니라 광고로도 표현한 혼다의 광고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 번쯤 지금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는 광고였습니다. Never seen a bluer sky. Yeah, I could feel it reaching out and moving closer. Ask myself what it's all for. And images that might be real, maybe illusion. Keep flashing off and on. Power of dreams. How we move you. Gonna be free. 자, 이번에도 영상이 꽤 길어졌습니다. 24년 코멘터리 영상 어떠셨나요? 구독자님들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25년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